지금 공무원 사회가 JP, 적폐지수가 누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복지부동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신토불입니다. 무슨 신토불이냐고요? 한자로 몸과 토, 땅이, 불이 두 개가 안 되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가지고 고개도 안 쳐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알아서 기는 관료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맹종하는 언론, 물론 진보의 목소리를 계속 내오던 언론들은 차라리 일관성이 있습니다. 보수 언론들, 보수가 여당으로 집권할 때는 보수에 맞는 목소리를 내고, 지금은 현 진보 정권에 대해서 아부를 하는 건지 무식해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모 신문 사설을 보니까 청와대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평화 정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협 문제 논의하는 건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사설을 쓴 언론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에서 보면 중간에 사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남북 북핵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청와대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쓴 것을 그대로 받아 쓰는 이유, 그리고 오늘만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오는 이 언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무식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청와대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건지, 우리 청와대와 북한이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비핵화가 아니라는 얘기를 저도 또 전문가들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청와대가 말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는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는 한반도 비핵화고, 김정은이 좋아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조선반도의 비핵화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정일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한 후에 바로 외무성 성명을 통해 내놓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다시 말하면 북쪽만 핵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남쪽에도 미국이 펼치고 있는 핵우산, 한미 군사 훈련할 때에 들여오는 핵자산, 핵무기,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병력,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포함한 것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청와대도 똑같은 의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수 언론이 그 내용을 몰라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설 실어내서 생각 없이, 구분 없이 계속 되풀이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가 말한 한반도 비핵화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 뭐 경협이니 이런 걸 논하지 말고 이것만 다뤄야 된다라고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정말 김정은이 의도하는, 그리고 청와대가 의도하는 대로 가자는 뜻인지, 정말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 비핵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이 주장해오는, 그리고 청와대도 손을 들어주고 있는, 청와대의 대통령 멘토들도 곁들여주고 옆에 맞장구 쳐주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인지, 저는 남북 정상회담을 북핵 비핵화에 맞춰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트럼프도 이미 눈치챘고, 이제는 완전히 맹종하는 언론이에요. 맹종하는 언론. 아니면은 맹종하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은 좀 더 클리어하게 쓰십시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양쪽 다리를 적당하게 걸치고 있는 듯한 그런 오해의 여지를 남기는 표현은 쓰지 마는 게 좋습니다.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언론이에요, 언론. 최근 모 방송에 북한에 대한 비난, 혹은 북한에 대한 평가절하, 혹은
북한을 폄훼하는 용어를 썼다고 방송에서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연구원에서 쫓겨나는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안찬일 뭐 세계 정치학인지 정치학 박사를 들었는데 참 오래 계셨네요. 방송에서. 그래도 적당하게 과격한 표현을 쓰지 않거나 아주 솔직한 표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라도 붙어 있었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속된 말로 찍힌 사람이 돼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일종의 블랙리스트, 이 여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방송에 내보내지 마. 목 잘렸어요. 1년 훨씬 전에. 목소리나 전달하는 내용이 더 확고하고 강경할수록 진작에 머리 잘렸습니다. 지금 와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태영호 공사 뭐 안찬일 박사 지금 자른다고 해서 한 달 정지하라 이런 거 해서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진작에 시작된 겁니다. 문화혁명이에요. 문화혁명. 중국의 문화혁명이에요. 그 개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적절하게 외교적인 용어를 쓰고 표현도 좀 완화해서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붙어 있었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래도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끼워 넣지를 않았습니다. 방송국 블랙리스트가 제가 볼 때는 방송국 자체 내에서 만든 것도 있죠. 청와대 눈치 보느라고. 청와대에서도 그러나 또 반대로 청와대에서 톱다운식으로도 걔는 내보내지 마. 화면에 더 이상 비치지 마. 진작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부 때의 블랙리스트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리스트를 만들어 문화부 차관 정무수석 도장 받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청와대의 지시라는 건 거의 노동당 규약하고 같습니다. 북한의 헌법보다 더 막강한 게 노동당 규약입니다. 노동당 규약은 김정은의 숨소리고 김정은의 목소리고 김정은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김원홍 같은 친구가 국가안전보위부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이 되자마자 김정은이가 특혜를 줬습니다. 특별 권리를 줬습니다. 지금 시진핑이가 최근에 만든 감찰위원회하고 똑같이 사건을 발견해서 격리서를 쓰고 내 처분을 기다리지 말고 처분부터 해놓고 나중에 보고하라는 걸 김원홍한테 준 거예요. 정보를 자기한테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게. 거기에 덧붙여 무덤같이 조용한 무건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야당이에요. 이런 정부에 대해서 제때 대응, 제대로 된 비판, 균형적인 시각조차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알아서 기는 거예요. 히틀러가 집권이 가능했던 이유가 독일 국민, 독일 관료, 독일 언론들이 알아서 기었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자초지종을 묻고 이론을 따지고 경위를 알기 전에 무조건 하이 히틀러로 들어간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때 쓰는 무기가 뭐냐? 지도자는. 정치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뭘 쓰냐? 분노입니다. 분노의 칼자루를 마구 휘둘리면은 국민들은 소위 말하는 알아서 기는 거예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국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알아서 기는 게 관료들입니다. 전 정권 국토부, 전 정권 국정원, 전 정권 국방부, 전 정권 외교부 해놓은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지금 밑바닥에서 끌어올리니까 뒤집으니까 공무원들 태도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전문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하고 각서 쓰거나
아니면 아예 무건수행이에요. 나 아무 말도 안 해야 좀 살아라도 남지. 이게 히틀러식 공포정치가 먹혀든다는 겁니다. 히틀러의 공포정치의 특징이 뭡니까? 집단세뇌예요. 집단세뇌. 집단 전체를 공포 때문에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국민 전체를 공포에 의해서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맞서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정치인, 야당 지금 무건수행하고 있어요. 국민의 공무원 중립적인 입장 아니고 그냥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계속 청와대에서 내보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고 아주 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세뇌가 돼가 아니면 알면서도 한가할 능력이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뭐 발버둥 쳐보면 뭐하냐. 대충 그렇게 살지. 대충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대충 그렇게 사는 것은 공산주의에서 가장 바람직한 삶입니다. 왜?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주니까요.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 먹고 국가 지도자가 모두에게 배분을 하고 국가 지도자가 개개인의 삶을 책임져 주고 주택도 주고 옷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대충 살아도 돼요. 뭐에 따르기만 하면 위에서 내리는 명령만 따라가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동의 자유도 있고 직업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언론의 자유도 있고 자기가 투자한 만큼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특정 정당이나 청와대를 쳐다본 행정의 집행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다 없어져요. 룰이 다 깨졌어요 지금. 저는 이 상태에서 조만간에 행정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이 정부는 그때 가서 아차 정말 잘못했구나 생각을 안 하고 드디어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까지 생각할 것 같다는 거죠. 왜? 오죽했으면은 청와대 핵심 멤버들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체제들이 핵심 인사들이 북쪽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이제는 공식화돼가 쓰는 얘기가 용어가 한반도 비핵화예요. 김정은이 어떤 의도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다는 걸 다 알면서 그 용어를 가지고 트럼프한테가 장사를 내가지고 미끼를 던져가 트럼프가 물었지만 지금 트럼프 생각은 다릅니다. 한반도 비핵화 X소리다. 내가 말하는 건 북한 비핵화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다. 어디 한국이 거기 같이 덩달아서 북쪽에 손을 들어주고 청와대가 김정은 편을 들어주느냐. 국내 분위기가 이러니까 아무리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라 하지만 아이돌 그룹이 평양 가가 퍼포먼스를 하고 공연을 하고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몇 명의 아이돌 그룹이 한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께서 나한테 악수까지 해줄 줄 몰랐다. 너무너무 놀랐다. 너무 영광스럽다. 히틀러 때 연상시키지 않아요? 김일성이 1994년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지금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그 텔레비전 화면도 못 봐서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알아듣지를 못할 겁니다. 나라 전체가 발광을 하고 통곡을 했어요. 집단
무슨 사교 종교단체나 집단 어떤 구설하는 모임의 퍼포먼스 같았어요. 발광적으로 울었어요. 집단 세뇌가 된 상태에서. 집단 세뇌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이 발광하면서 나라 전체가 울고 불고 땅을 치고 가슴을 쥐어뜯고 했어요. 그러면서 북한 인민들이 부러지던 소리가 우리의 태양이 돌아가셨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이 태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유일영도체제라는 용어가 먹혀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지 유일영도체제. 유일영도체제라는 것은 정치용어가 아니고 종교용어입니다. 종교. 유일이라는 말은 인간사회에서 유일이라는 것은 유일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비유법으로 유일한 독특한 유일한 존재다 하지만 유일이라는 뜻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인 태양이 돌아가셨으니까 발광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 북쪽의 사상을 속속들이 모르는 젊은 친구 몇 명은 들떠가지고 김정은 악수를 하고 온 것이 너무나 영광이다. 히틀러하고 악수하고 온 게 너무나 영광이다. 히틀러 700만을 죽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죽인 사람이 얼마입니까? 700만을 넘었어요. 그래도 마오쩌둥하고 악수하면은 너무나 영광이라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으니까. 공산주의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히틀러도 독재체제에서는 그랬습니다. 생각이 아무런 정치적인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김정은하고 악수한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한 거다는 거죠. 이 정부는 그 위험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계획대로 됐다는 거죠. 얘들의 입김이 한국에 와서 펼치는 입김이 얼마겠어요. 이번에 평양 공연한 아이돌 그룹을 두고 걔들도 뭐 중국인 어쩌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정치 이념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기꺼이 간 사람도 있고 정부가 가자고 했으니까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을 집어서 너는 어떻다 어떻다 집단으로 만들어가 종북이다. 이건 아주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거기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김정은 앞에서 퍼포먼스 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그들을 통솔해간 문화부 장관은 문체부 장관은 단상에서 김정은을 쳐다보면서 박수치는 게 김영남 북한 상임 최고 위원회 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보다도 더 존경하는 눈으로 김정은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 대한민국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그렇게 악수하고 온 친구들은 지금 4.3 사태 30억의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서울 올라와서 김정은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하던 똑같은 목소리와 같은 것과 똑같은 목소리로 남쪽과 북쪽이 다 핵을 없애자,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데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손뼉을 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흰 종이에 먹을 먹이면 걸레에 먹는 것보다 몇 배로 더 효과가 있습니다. 다 흡수하죠. 그렇게 정치 이념에 시달리지도 않고 정치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는 젊은 친구들이 지금 받은 이 임프레션은 굉장히 강하게 머리 남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대북특사단이 갔다 와서 뭐라 그랬어요? 김정은 통 크고 솔직하고 담대하고 지도자다운 훌륭한 지도자다운 모습이 있다 하는데 걔들이 가서 보니 진짜 악수하고 대범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히틀러식 세뇌 공작이 지금 먹혀든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것의 깊이를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냄비 속에 개구리 넣고 뚜껑 닫고 지금 가스불에 얹어놓은 형상입니다. 서서히 뜨거워질 때는 그냥 기분 좋아요. 나중에 자기가 쌀 끼어 죽는 줄도 모르고. 국민의 의식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뇌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는 보수에 충실했던 보수, 그 보수들이 신문에 계속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거침없이 쓰는 겁니다. 구분도 없이. 그리고 식자들,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 사회 지도층을 끌고 가는 이 의식 구조를 가진 사람들, 지금이 얼마나 SNS의 확장 시대인데 그들이 아는 것, 그들이 깨달은 것, 이 조국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SNS로 전달하고 같이 또 공부하고, 이거 안 됩니다. 유튜브를 보내도 SNS를 보내도 대답은 하나예요. 아, 이건 나는 못한다. 그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그럼 젊은 애들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이렇게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서 팔짱 끼고 계속 나라가 이래 돼서는 안 되는데. 옛날 시대정신이란 잡지 운영한 홍진표, 김영한 씨가 결국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면서 탄핵당하면서 지원받던 연간 그 발간비 2천만 원을 지원을 못 받아. 정경련으로부터 계속 2천만 원을 지원받아 그걸 발간하는데 못했어요. 그거조차 줄이 끊어졌습니다. 정부 눈치 보느라고 그것을 안 준 거죠. 더 이상. 폐간이 됐습니다. 홍준표 씨가 그걸 폐간시키면서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보수는 기부를 모른다. 보수는 참여를 모른다. 보수는 봉사를 할 줄 모른다. 보수는 희생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2천만 원이 기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이. 예? 1회 찍어내는 게 2천만 원. 연간 2억 원. 그게 기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모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잡지 자체가 무슨 이익을 남기는 잡지가 아니에요. 김영한 씨처럼 김일성이 보내는 배를 타고 밤중에 2번이나 김일성 수령을 만나러 간 진짜 골수 친북입니다. 종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깨닫고 사재산까지 터들고 진짜 커밍아웃 하면서 만들어낸 게 시대정신이라는 잡지였어요. 근데 북쪽 체제를 욕을 하고 북쪽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전부 살던 인간들도 그 잡지를 유지할 수 있는 모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권에 무한한 책임이 있죠. 그러나 국민들 역시 정치를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정치가 모든 것과 다 관련되어 있으니까. 집값 올리는 것, 집값 내리는 것, 학생들 대학 입시, 탈원전, 최저임금 다 정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정치라는 게 라스웰, 유명한 정치학자가 얘기한 진짜 클래식한 정치학자 라스웰이 말한 것처럼 How to allocate, who gets what. 그게 정치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얼마만큼 얻느냐를 allocate,
분배하느냐? 그 룰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 더 나아가서 청와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묵혀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 자각 운동, 그리고 그걸 행동. 우리가 97년 IMF를 극복할 때에 정부가 개개인한테 집에 가지고 있던 금내놔라고 목을 비튼 게 아닙니다. 애국심으로서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그 애국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지금처럼 묵언하는 정당, 알아서 기는 관료, 맹종하는 언론, 이거는 자멸의 길을 스스로 전부 재촉하는데 동참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저는 나름대로, 정말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쏟고 있습니다. 뭐 내용이 그렇게 세련된 것도 아주 무슨 방송을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흥미도 별로 없고 사실 봐주는 숫자도 별로 안 많습니다. 그걸 상업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매일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살고 있어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진보 정권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자격도 보수에게는 없어요. 9년 동안 노력해가 쟁취했습니다. 그들은 이 정권을. 이제 보수가 나서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에라도 보수가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소리는 작아지고 모습은 감추고 존재는 아예 스스로를 지우고 묵언을 하고 나라가 절대 건강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짓 한다고 이게 밥벌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를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진작에 뭐 며칠 전에 잘린 사람들 아니고 저는 이미 1년 가까이 전에 잘린 사람이에요. 언론에서. 유셔랍이 된 거죠. 입 닥쳐. 이런 채널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목소리 있다. 이런 것을 좀 고민해보자. 라는 호소에서 이걸 시작한 겁니다. 저 인간 송영선을 사랑해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목소리,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방송을 계속할 겁니다. 진보들이 지나치다, 이 정권이 지나치다라는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함께 견제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보수가 해야 될 노력이 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